네, 오늘 외국인들 현선물 양시장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1%대로 아주 견조한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섹터와 종목들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선주 오늘은 유세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쪽 이벤트도 무난하게 잘 넘긴 것 같고 오늘 이제 내마녀의 날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또 나쁘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수급에 기반한 오늘 시장 동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은 어저께 밤잠 못 이루면서 이렇게 CPI 발표라던가 아니면 FOMC 회의 결과를 이렇게 좀 기다렸던 투자자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CPI 발표와 함께 나스닥 그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포인트를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FOMC 회의 결과는 약간은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도 나왔지만 파월 의장은 그래도 좀 온순하게 그러니까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신고가 갱신을 다시 한번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따라 우리 오늘 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좋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긍정적인 흐름은 예상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나 높게 신고가 갱신 중인 이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도 한 템포 숨돌리기 그런 시장 흐름은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 지금 적극적인 매수 단계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기다리면서 정말 8월달, 7월달, 8월달 이 실적 시즌을 대비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아 보이지만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결국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섹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반도체 사랑 여전하고요. 오늘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기관이 자동차를 담고 있고 여전히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는 두 수급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급 주체별로 차별성이 조금 보이는 오늘의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인 포지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빅3 그러니까 미국의 애플, 엔비디아, 마소 여기를 따라서 좀 반도체 쪽 좀 담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다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성장성에 기반한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실적으로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안정성에 기반한 종목들을 좀 더 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쪽이 맞다라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의 매기는 이쪽으로 쏠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쪽을 계속 봐야겠지만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와 성장주 그리고 기관이 좀 주력하고 있는 실적이 살아있는 섹터 이쪽은 계속 팔로우를 하자 이 말씀이신가요? 계속 팔로우를 해야 되고 저는 덧붙이자면 여기에서 저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자. 왜냐하면 이제 7월부터 기관 쪽을 조금 더 선호하시네요. 기관 쪽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외국인 쪽을 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아니고 7월부터 다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1월 가이던스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증명이 될 것인지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좀 더 실적에 기반한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뷰가 확실한 얘기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관 쪽을 조금 더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각각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외국인 기아 사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현대차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바이넥스를 좀 먼저 볼까 하는데 어제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 급락을 했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셨던 섹터 중에 하나고 오늘 이제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제 하루의 일시적인 하락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는지. 우선은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통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12명 중에 11명은 찬성을 했고 1명이 반대가 되면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완전히 법으로 개정이 되기까지는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는 ST팜이라던가 바이넥스 두 종목을 봤었을 때 둘 다 괜찮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분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제약 분야 그리고 사업 부분 그리고 바이오 사업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 사업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과 협약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셀트리온이 또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바이넥스도 같이 모멘텀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더 큰 상승을 해줄 수 있고 실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네. 오늘 바이넥스 쪽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의 모멘텀이 ST팜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4년 가이던스 실적도 굉장히 좀 높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장 가동이 돌아가게 되면 CMO 부분이 사업 부분이 즉 바이오 부분이 사업 부분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숫자로서 증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25년까지 계속적으로 저는 모멘텀은 살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오늘 바이넥스랑 ST팜 희비가 좀 엇갈리네요. ST팜도 원래 장중에는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바이넥스가 상대적으로 오늘 더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두 종목을 비교해봤을 때 대표님께서는 바이넥스 쪽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이 픽한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오늘 뭐 모처럼 주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이버를 매수하기에는 현 시점이 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국민 3대장이잖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그랬는데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들이지만 네이버가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니고 또 실적으로도 증명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을 못 쓰면서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근데 차후 대책, 그러니까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네이버가 지금 주가 흐름이 힘을 못 쓰는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시작 페이지를 눌렀었을 때 기존에는 7, 80%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4,500만 명 중에서 3,500만 명 이상이 시작 페이지로 네이버를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챗 GPT라던가 뭐 여러 플랫폼들 그러니까 구글이라던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점유율도 떨어졌는데 네이버가 이 실적으로 방어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 쇼핑이 스마트 스토어 이쪽으로 실적이 증명이 되고 있죠. 하지만 근데 여기에 경쟁 업체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테무라던가 알리, 익스프레스 이런 경쟁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연 이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는 네이버의 이 플랫폼 사업이 정말로 계속적으로 지속 성장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을 거고 네이버가 망할 회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 수 있는 회사고 하지만 작년 좀 뜨거웠었던 메타버스, 제페토 이런 뭔가의 향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붙어준다라면 저는 주가가 치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은 그 모멘텀의 부재가 너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뚜렷한 성장성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자동차주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기아와 현대차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이제 장중에 신고가를 찍었고 그 이유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 부과하는 걸 이제 어제 발표했는데 현대기아차도 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현대차와 기아 매력적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에 더 접근하면 좋을지 들어볼게요. 의견. 네. 현대차랑 기아는 제가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야, SK 하이닉스야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맞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현대차 모멘텀이 상당하죠.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SL이라던가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총 판매량이 20% 정도밖에 점유를 안 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희까지
더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관세 10%에서 지금 25%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총 35%가, 그러니까 중국차, 전기차 경쟁에서 우리가 압도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판매량은 증대될 것이다 라는 이 모멘텀이 유효한 시점이라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은 네. 저는 기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SUV 라인업이 저는 현대보다는 그래도 기아차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봤었을 때 그 기아가 지금 가격적인 측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쌍고점 돌파 이후, 그러니까 28만 원을 돌파, 안착을 했다라면은 다시 새로운 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밀려줬어요. 근데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그 고점만 돌파를 해준다라면은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잘 몰라서 세단보다는 SUV 판매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단도 중요하죠. 하지만 네. 유럽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이쪽에서는 SUV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물론 세단 시장에서는 K3, 아반떼 비교했을 때 아반떼가 잘 팔리고 소나타 K5 비교를 하면은 소나타가 더 잘 팔리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소렌토라던가 아니면 카니발이라던가 이런 라인업을 보유한 이 기아차가 좀 더 압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또 이제 수출량 동향 데이터 5월, 4월, 5월 이 데이터를 보면 당연히 현대차가 많겠지만 네. 그래도 주가 측면으로 봤었을 때 기아가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그 점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우리가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주 봐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도 최근에 많아서 자동차주는 지금 우리가 다시 봐야 할 때이다라고 동의를 하시는지 대표님도? 저는 자동차, 그러니까 이 양대장 네, 현대차와 기아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자동차 하지만 부품까지? 지금 만약 이 가격대에서 네. 지금 매수하세요, 추천드립니다 네. 라고 했을 때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신 있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요? 네,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보유자의 영역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도 2,800을 향해 뛰어가고 있겠지만 2,700선으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 한 템포 숨고르기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에 왔었을 때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현대차와 기아 중에서 고르라면 기아에 나는 한 표를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탑픽 종목을 골라야 되거든요. 후보가 뭐 몇 개 없습니다. 8개인데 8개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마음에 드셨을까요? 솔직하게 네. 제 탑픽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여기서는 네, 8종목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차림 밥상이 너무 별로 없나요, 대표님? 아닙니다. 아닌데 네. 최애 네. 섹터라던가 최애주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오늘은 좀 아쉽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네. 이 종목들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다만 이 8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좋지 않을까라고 아까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딱 봤는데 오늘 신고가 단기적인 고점 돌파를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시추 테마와 관련해서 남은 두 종목이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대장주 자리를 지금 다투는 것 같거든요. 대장주 자리, 이 모멘텀은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네. 결국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필요할 텐데, 그게 내년 상반기에 확정이 될 거고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근데 이 자그마치 매장되어 있다라는 예측 가스가 2,000조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총의 4배죠. 이 규모가 만약에 돼 있다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개발, 측정, 탐사 이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회사고, 그거를 2000년대 초반부터 증명을 했던 회사예요. 미얀마 가스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인도네시아라던가 이런 쪽으로, 물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단기적인 그런 부담감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었을 때 재무 건전성.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1분기 때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를 해줬지만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기적인 재료로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이런 향후 추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커버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가 레벨업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하락 추세,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하락 추세를 완전히 돌파해서 지금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주가가 한 번에 다이나믹하게 다이렉트로 수직 상승을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는 6만 원 밑에 있어가지고 네. 그때 시장가로 이렇게 네.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의 매수보다는 6만 원 정도까지 가격대를 좀 기다렸다가 매수가 6만 원 제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로는 좀 5만 2천 원 정도까지 결국에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5만 2천 원까지 손절가를 제시하고 싶고 저는 주가 상승률이 충분히 8만 원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종목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더 오르면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만약에 살 거면 6만 원 아래에서 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시선주 탑픽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SP인베스트 유세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